안녕하세요. 게으른 장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완성한 이 클로틸드 가디건의 진짜 완성을 해보려고 해요. 이전에 영상 찍었을 때는 제가 완성했다고 올리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아직도 실이 남아있어요.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경사뜨기 했던 게 실의 위치를 다르게 시작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실들이 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. 겨드랑이도 아직 실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라서 하나씩 실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단추도 한번 골라보려고 해요. 우선 실 정리부터 해볼게요. 저는 실 정리해줄 때 사실 엄청 규칙적이진 않고 그냥 그때그때 보이는 대로 막 넣어주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정리를 막 깔끔하게 해주는 편은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제 맘대로 막 숨겨줍니다. 그리고 어차피 이 가디건은 엄청 큰 실로 떴잖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 감춘 실도 끝실도 잘 안 보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사실 원래 경사뜨기 할 때 실을 중간에 그냥 끊어주고 다시 새로운 실로 시작해라 라고 써 있었는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늘어진 상태로 했었거든요. 그래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끝나고 실을 연결해줘야 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실 정리할 때 보통 어떻게 정리하세요? 전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이 티가 안 나게끔 해주는 편인데 사실 이것도 그때그때 달라요. 매번 조금씩 다르게 정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원래 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능한 방법으로 하는 거죠. 그쵸?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앞에서 실만 안 보이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. 원래 세탁 한번 하고서 끝실을 잘라주는 게 좋은데 저는 그냥 다 잘라버리고 세탁하고 바로 입어요. 세탁 안 해도 입을 수 있는데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세탁을 안 하고 입기에는 그 실 냄새? 뭔가 갓 나온 실 냄새 있죠. 공장에서 나온 듯한 그런 실 먼지 냄새 같은 게 좀 있어서 세탁해서 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코가 엄청 매캐한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. 저는 뜨개질 할 때 바느질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. 돗바늘도 사실 바늘이고 돗바늘로 해주는 게 다 바느질이잖아요. 저는 바느질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뜨개질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바느질을 좀 감안해야 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래서
옷 뜰 때도 바텀업보다는 막 연결해서 떠주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뜰 수 있는 탑다운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, 탑다운이라고 해서 이런 실정리? 이런 거를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. 물론 이어붙이는 형태의 옷들보다는 훨씬 바느질할 일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돗바늘을 계속 잡는 일이 생기더라고요. 단추도 달아야 되고 끝실도 정리해줘야 하고, 겨드랑이가 커지면 겨드랑이도 줄여줘야 하고, 그죠? 정말 누가 바느질만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요. 딱 뜨개질만 딱 제가 하고 나머지 실정리랑 단추 다는 거랑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도 처음에 뜨개질하고 돗바늘 사용할 때보다는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. 싫은 마음도 좀 많이 내려놓게 됐고,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면 어느 정도 싫어하는 것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건가? 그런 것 같아요. 가끔 안뜨기 부분에서 실정리 해주다 보면 실이 겉면에서 가로질러 가는 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. 그럴 때 좀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, 그러면 다시 풀러서 다시 숨겨주고 하는데, 이것도 뭔가 숨기기 되게 어렵게 생겼네요. 티나진 않겠지? 겉뜨기 면에서 숨길 땐 좀 괜찮은데, 안뜨기 면에서 숨기는 게 전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불편하기도 하고, 숨길 곳을 찾기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번에는 겨드랑이 부분. 겨드랑이를 그냥 떠줘서 옆에 있는 코랑 같이 걸어서 떠주긴 했는데 약간 큼직하긴 해요. 그래도 워낙 큰 바늘로 또 굵은 실로 떠줘서 티가 조금 덜 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을 잘 숨겨줘야 될 것 같아요. 약간 구멍 나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실 숨겨주실 때 살짝 잡아서 당겨주시는 것도 괜찮거든요. 어차피 가디건이니까 겨드랑이 구멍 정도는 무시할래요. 어차피 다 구멍 난 옷인데 그쵸? 그리고 이렇게 숨겨주실 때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밖에서 막 일자로 모양이 잡힐 때가 있더라고요. 그 실 코들이 당겨져서 편물에 자국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살살살 당기면서 대충 숨겨줍니다. 제가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한국어로는 게으른 장이잖아요. 제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?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게으른 장이냐면 이미 눈치채셨을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진짜 되게 게으른 편이에요. 물론 일을 할 때는 그럴 수 없지만 집에 있을 때 집안일을 하거나
혼자 놀거나 할 때는 정말 게으른 편이어서 되게 귀찮은 거 잘 하기 싫어하고요. 귀차니즘과 게으름이 합쳐져서 쉬는 날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뒹굴뒹굴만 하고 싶고 그런 성격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제 성격을 좀 잘 나타낼 수 있는, 저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게으른 장이라고 지었어요. 근데 희한하게 이런 유튜브나 뜨개, 이런 취미생활 있잖아요. 이런 거는 이상하게 좀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게 되더라고요. 언제 또 게을러질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다행히 부지런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밑에 실은 저번에 끝내고 나서 먼저 정리를 한 번씩 해줬어요. 이 고무단 마무리 하면서 돗바늘을 잡은 김에 쭉 다 마무리를 해줘서 다행히 정리할 게 많지 않아요. 드디어 정말 실정리가 끝났어요. 이 옷이 전 되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 약간 무겁긴 하거든요. 아무래도 실이 되게 두껍고 두꺼운 바늘을 썼기 때문에 좀 무거운 편이긴 해요. 한 몇 그램이었더라?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600g쯤 될 줄 알았더니 400g대였던가 500g 정도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빨리 세탁해서 입어보고 싶어요. 단추를 달아야죠. 단추를 제가 몇 가지 갖고 와볼게요.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단추가 왜 이렇게 많아요?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만한 사이즈가 한 3개? 3개쯤 있어요. 그 단추를 전에 해외 직구로 바늘을 살 때 단추도 한가득 구매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 옷의 단추구멍이 총 6개인데 6개씩 되는 좀 큰 단추가 몇 개 없어서 이 중에서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단추도 있는데 사실 이런 귀염뽀짝한 단추는 잘 못 쓰겠어요. 너무 이런 꽃무늬? 꽃 모양 단추도 개수는 맞을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 3가지 종류 중에서 골라볼까봐요. 화면에서는 색감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서 올려볼게요. 느낌을 한번 보자면 첫 번째 단추는 이런 느낌. 두 번째 단추는 이런 느낌이에요. 세 번째 단추는 좀 사이즈가 커서 안 되겠어요. 두 개 중에 골라야겠는데
이렇게 큰 옷을 뜨게 될 줄 몰라서 단추를 쟁여놓지 않았네요, 제가. 어쩔 수 없네요. 제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색감이 어쩜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을까? 단추가 이렇게 두 종류예요.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화면에서는 옷의 색감이 잘 안 사는 것 같은데 실물은 약간 진짜 러스트 핑크? 약간 짙은 잿빛이 섞인 듯한 되게 예쁜 살구색이에요. 단추를 골랐어요. 아까 보여드렸던 이 두 종류의 단추 중에서 사실 둘 다 되게 잘 어울려요. 근데 뭔가 이것도 은은하고 좋기는 하지만 짙은 색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짙은 색으로 달아주기로 결정을 했어요. 그러면 단추를 달아볼까요? 보통은 단추를 달아줄 때 뜨개를 했던 실과 동일한 실을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색깔이 같아서 단추를 달아도 티가 잘 안 나거든요. 근데 이 옷은 되게 두꺼운 실로 떴잖아요. 그래서 얘를 좀 갈라서 제가 아까 되게 길게 남았던 이 실을 갈라서 사용을 하려고 해요. 한 2겹 정도만 가지고 바느질을 해줘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이게 그렇게 얇은 실은 아니기도 하고 2겹이니까 좀 튼튼하게 달 수 있겠죠? 사실 단추 다는 건 뜨개 질은 아니잖아요. 이건 그냥 바느질인데 이미 다들 방법을 아실 것 같아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같은 위치에 단추를 달아주는 게 이 구멍과 같은 위치에 달아주는 게 중요하겠죠. 이게 좀 굵은 실을 사용한 거라서 코가 되게 잘 보여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몇 코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세서 달아주려고 해요. 한 5번째 정도? 이쯤에 달아줄게요. 우선 끝실을 한번 묶어줄게요. 꽉 묶어준 다음에 단추를 달 곳에 실을 한번 이렇게 통과해 주시고요. 제가 2겹으로 바느질을 할 거라서 이 2겹 매듭 지어준 이 사이로 실을 통과시켜 줄게요. 이렇게 하면 실이 풀리지 않겠죠? 이 끝실이 좀 긴데 끝실을 좀 잘라주고 그리고 단추를 달아줄게요. 한 겹. 단추는 이렇게 해주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단추 달 부분에 실을 이렇게 이렇게 단추 사이즈는 좀 큰 편인데 구멍이 2개밖에 없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줘야 좀 튼튼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도톰하게 단추에 실이 감길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줍니다. 많이 감아줄수록 더 튼튼하겠죠? 단추가 여분이 없어서 이거 잃어버리면 너무 슬프잖아요. 속상하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게 여러 번
감아주세요. 왜 가끔 옷을 사서 입다가도 단추가 떨어지면, 물론 여분 단추가 원래는 다 들어있지만 이거 잘 안 챙겨두면 단추가 없잖아요. 그럼 나중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하고 뒤에서 실을 몇 번 묶어줄 거예요. 어머, 실이 너무 약한데? 어떡하지? 누가 단추를 잡아 뜯지는 않을 테니까 실이 이렇게 잘리지 않겠죠? 몇 번 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감춰주세요. 단추가 튼튼하게 달렸어요. 한번 끼워볼까요? 우와, 단추구멍이 너무 작아요. 자, 이렇게 단추 하나 완성했고요. 나머지도 똑같이 달아줄게요. 두 겹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세 겹으로 해줄게요. 그럼 이제 세탁을 하러 가볼까요? 저는 첫 세탁은 꼭 손빨래를 해주는 편이에요. 그래서 화장실 세면대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. 일단 온도가 너무 높지 않은 적당히 미지근한 혹은 시원한 정도의 찬물로 물을 받아줍니다. 그리고 거기에 옷을 담궈서 니트에 물이 푹 적셔지도록 해요. 이 옷은 워낙 큰 니트라 물을 엄청 먹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물을 조금 더 틀어줘서 옷이 충분히 적셔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. 니트가 물에 충분히 적셔졌다면 일단 혹시 니트에 남아있을지 모를 먼지들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물에 살짝만 조물조물해서 한번 헹궈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새로운 물을 받아서 울 샴푸를 풀어줍니다. 울 샴푸는 살짝만 짜준 다음에 물에 살살살 풀어내주세요. 그리고 울 샴푸를 푼 그 물에 니트를 담궈서 조물조물 살살 세탁을 해줍니다. 제가 손세탁으로도 첫 세탁을 해보고 세탁기를 이용한 첫 세탁도 해봤는데 손세탁을 했을 때 좀 더 펠팅이 잘 되고 블로킹도 좀 더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. 물론 세탁기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집에 있는 드럼 세탁기는 너무 울코스로 하면 너무 살살 세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세탁했을 때도 보면 니트가 충분히 물을 머금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입고 나서의 빨래는 어쩔 수 없이 세탁기를 이용하지만 뜨고 나서 처음으로 세탁을 할 때는 꼭 손으로 한 번씩 세탁을 해줍니다. 어느 정도 충분히 니트를 잘 조물조물 해주었다면 이번엔 헹궈줄 차례예요. 좀 더 큰 대야가 있다면 그런 데서 세탁을 해주는 게 훨씬 편하겠죠?
저는 세면대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니트를 세탁하는 건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. 니트가 물을 엄청 먹기도 하고, 그래도 일단 계속해서 물을 틀어주면서 세탁세제가 충분히 헹궈질 수 있도록 열심히 조물조물 헹궈줍니다. 몇 차례의 헹굼이 끝나고 세제가 어느 정도 다 헹궈졌다 싶으실 때 깨끗한 물을 한번 다시 받아주세요. 이번에는 유연 처리를 위해서 유연제를 넣어줄 건데요. 섬유 유연제에 담궈두는 시간에 따라서 니트의 그 촉감? 이런 게 되게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보통 좀 귀찮아서 오래 담궈두진 못하고 한 살짝만 담궈뒀다가 바로 헹구는 편이긴 한데 혹시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 10분 이상까지도 담궈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니트에 사용된 소재 성분에 따라서 이런 세탁 방법이나 섬유유연제 사용에 대한 가이드가 다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실의 세탁에 대한 가이드, 그리고 세제 사용에 대한 가이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손세탁을 해도 되는지, 섬유유연제를 사용해도 괜찮은지 이런 걸 먼저 확인하신 후에 손세탁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유연제에 저는 이날은 3분, 5분 정도? 길진 않죠. 저는 원래 진짜 잠깐 담가두는 편이라서 살짝 담가두고 다시 한 번 더 살짝 유연제를 헹구기 위해서 몇 차례 조금 더 헹궈줍니다. 유연제 하고 나서는 많이 헹구지는 않는 편이긴 해요. 근데 혹시 미끈미끈한 그런 성분이 니트에 남아있을까봐 그런 느낌만 좀 안 들 때까지 헹궈주는 편이에요. 헹굼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 탈수를 할 차례죠. 탈수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서 물기만 좀 짜준 다음에 바로 말리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손으로만 짜면 물기가 좀 많이 남아있어서 나중에 말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세탁기에 넣어서 탈수 처리를 한 번 더 해주는 편이에요. 탈수하실 때, 세탁기를 사용하실 때는 꼭 세탁망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. 그래야 이 니트 섬유들이 서로 비벼지면서 보풀이 생기거나 손상되는 걸 좀 막아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탁망에 넣어서 탈수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지금 손으로 어느 정도 물기를 제거해 준 다음에 세탁망에 담아서 세탁기에서 탈수 한 번 더 돌려줄 거예요. 이제 탈수가 모두 끝났어요. 그러면 제대로 잘 펴서 블로킹 해주면서 말려줄 거예요. 말리실 때는 직사광선은 좋지 않다고들 해요. 제 방은 빛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서 그냥 제 방에서 말려주는 편이에요. 원래 세탁 건조대에 말리기도 하는데 옷이 좀 크다 보니까 건조대에 널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다른 옷들 말릴 때처럼 그냥 건조기에 널어서 말리게 되면 옷에 그 접힌 자국이 생기거나 니트가 좀 늘어져서 길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옷의 형태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닥에 큰 수건을 하나 깔고요. 그리고 그 위에 모양을 잘 잡아서 니트를 펼쳐줍니다. 이때 최대한 가로 혹은 세로로 너무 늘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잘 펼쳐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소매도 모양을 좀 잘 잡아서 제대로 펼쳐줍니다. 이렇게 해서 다 마를 때까지 잘 펼쳐 놔주면 되는데요. 두꺼운 니트의 경우에는 쉽게 잘 마르지 않는 편이에요. 마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저는 선풍기를 옆에 같이 틀어놓고 말려요. 바닥에는 수건, 그리고 옆에 선풍기를 틀어서 좀 더 금방 마를 수 있게 해주는 편이고요. 그리고
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윗부분의 니트가 어느 정도 말랐다 싶을 때 한번 뒤집어서 말려주시면 더 좋아요. 이게 두꺼운 니트는 아무래도 반대쪽까지 한 번에 쫙 예쁘게 마르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겉면 먼저 말려주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한 번 더 말려주면 뽀송뽀송한 니트가 될 거예요. 이렇게 세탁까지 모두 마치고 이 가디건을 입고 외출을 한번 했었어요. 코로나가 더 심해지기 전에 외출을 했었는데 그때 카페에서 같이 뜨개 하는 지인분 만나서 카페 뜨개를 했어요. 뜨개 옷 입고 뜨개질 하는 거 너무 기분 좋지 않나요?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. 이때 뜨고 있던 옷은 september 스웨터인데요. 제가 소매를 푸는 영상은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. 소매를 풀어버리고 다시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뜨기 위해서 몇 가지 계산을 한 다음에 소매를 다시 떠주고 있어요. 이 september 스웨터 소매 뜨는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. 소매를 어떻게 줄여가면서 뜨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september 스웨터의 완성 장면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. 클로틸드 가디건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. 제가 뜬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이게 갈수록 뜨개 실력도 좀 높아지고 실도 점점 더 좋은 걸 쓰다 보니까 최근에 완성한 작품들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이 가디건을 뜬 실이 앙고라가 20% 정도 들어갔던 실이라서 약간 앙고라 털날림이 좀 있기는 한데 그것만 빼면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옷이에요. 그래서 더 추워지기 전에 자주자주 입고 다니고 싶었는데 어느새 겨울이 되어서 이걸 얼마나 더 입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입을 수 있을 때마다 자주자주 입고 다닐 예정이에요. 그러면 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랑 구독도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.